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는 2월 4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255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민간 협력으로 시와 함께 4개의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식이 사회에 환원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와 인지 저하자를 위한 골든타임 지킴이 인지 강화 교실을 개강했다고 4일 전했습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위험군 대상자인 만큼 인지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한 달간 매주 2회씩 진행하며 악기 연주 수업과 함께 다양한 인지, 신체, 정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워크온 가입을 독려하여 기억사랑 지킴이를 투입하여 스마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방문 교육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공익목적 투자를 포함하고 총 출연재산의 의무지출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목적 투자 시 주식 취득 비율 제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매년 12% 이상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반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사회 투자 규모 중 공익법인 등의 재원은 2% 정도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법인의 사회 투자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착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경기 북부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합니다. 안심주거시설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긴급주거와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폐쇄형 쉼터와 달리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소 시에는 피해자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등 안심 장비 설치로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응단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경기 북부에 안심 주거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삶으로의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 친환경 녹색 주차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영 부설 주차장에 적용합니다. 지난해 시는 친환경 녹색 주차장을 시범 조성했는데요. 주차면은 아스팔트 대신 잔디블록으로 포장했고 횡단보도와 녹지 공간을 마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바닥재 포장에는 투수성이 높은 잔디블록을 사용하며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 동선 충돌을 최소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도 마련하고 녹지 공간 계획 시 주차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아울러 민간 주차장도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활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5일 일산 이동과 정발산동 일대 교통안전시설물 6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2022년부터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신호 등 자녀시간 표시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해 왔는데요. 일산 이동과 정발산동 일대 6곳에는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택수 도의원은 작년 말 일산시장 앞과 정발산동 저동부 사거리 일대에 설치한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교통약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경우 관내 다른 교차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2월 5일 정약용 도서관에서 2025년 남양주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약용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남양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경험하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양주시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산 신도시내 경기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 공간에 입체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에 의해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조선의 대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정약용의 도시로서 사업 구간은 정약용 도서관이 위치한 정약용 벨트가 시작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GH와 긴밀히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가을경 완공되는 상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10일 개최되는 2025년 제22회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앞두고 올해 첫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일환 부시장을 주재로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행사 안전대책 전반을 검토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1,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특성상 인파 관리 대책과 안전요원 배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윤일환 부시장은 불을 사용하는 행사인 만큼 산불 및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반을 보강하고 행사 주관 부서와 단체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도군은 4일 각 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과 재배 농가주 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일환으로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소백 컨설팅 우병용 대표가 강사로 나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기술 및 병충해 방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군의 10대 주요 작물 중 하나인 사과 농가주들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과 재배 기술을 익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